안녕하세요.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 정말 막막하시죠? 당장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생활비는 필요한데 보험사에서는 자꾸 합의를 서두르자고 하고 섣불리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, 바로 가지급금에 대해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이것만 아셔도 절대 불리한 합의는 피할 수 있습니다. 아마 이런 상황 겪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.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는데 사고 때문에 일은 못해서 수입은 끊겼지. 근데 보험사 담당자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서 빨리 합의하자고 하죠. 바로 이 압박감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불리한 조건에 덜컥 합의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. 자, 그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사고 후에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지 짚어보고요. 그리고 이걸 해결해줄 숨겨진 카드, 가지급금이 뭔지 알려드릴게요. 이어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,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. 사고 피해자는 당장 병원비 내야죠. 간병인 써야죠. 또 일을 못하니까 생계비도 필요하죠. 이렇게 돈이 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험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약점을 파고들면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예요. 지금 합의하시면 이 돈 바로 드립니다 하면서요. 이 유혹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가지급금 제도인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더라고요.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피해자의 정말 소중한 권리입니다. 가지급금, 말이 조금 어렵나요? 쉽게 말해서 미리 받는 돈, 일종의 가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중에 치료가 다 끝나고 최종 손해액이 확정될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릴 필요 없이요.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예요.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거죠.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. 이거 미리 땡겨받으면 나중에 받을 합의금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? 정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가지급금은 나중에 받을 총 합의금에서 미리 받은 만큼만 빼는 말 그대로 공제하는 개념이지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는 전체 보상금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? 혹시 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요.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절차를 통해서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정말 놀랍도록 간단하죠? 딱 3단계면 끝입니다. 그냥 우리가 보통 보험금 청구할 때 내는 기본 서류 있잖아요. 그거 내면서 담당자한테 가지급금 신청합니다. 이 한마디만 덧붙이면 되는 거예요. 무슨 별도의 복잡한 서류를 또 준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자,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뭐 보험사 담당자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요. 약관에 딱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. 바로 다음 화면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. 이 표가 정말 핵심인데요. 보세요.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. 우선 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 있죠. 이건 발생한 금액의 100% 전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치료받느라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나 위자료 같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도요. 보험사가 보기에 예상되는 총 보상금의 50%, 딱 절반까지 미리 당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최종 합의금이 한 1,000만 원쯤 될 것 같다. 그러면 그 절반인 500만 원까지는 먼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. 이 제도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보험사가 이걸 제대로 안 지킬 때 그때 어떻게 내 권리를 딱 지킬 수 있는지 이걸 알아야 진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 숫자 7일,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7일입니다. 보험사는요, 가지급금으로 얼마를 줘야겠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무조건 반드시 7일 이내에 여러분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 이건 뭐 보험사의 선심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에요. 만약에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 7일이라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날까요? 아니죠.
지연된 기간만큼 정해진 꽤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를 벌금처럼 물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보험사만 손해인 구조인 거죠. 네, 이것도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. 내가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그냥 배째라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?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요, 진짜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 딱 하나뿐입니다.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책임이 1도 없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할 때뿐이에요. 예를 들면 명백한 보험 사기 같은 경우죠. 아직 조사 중이라서요 라든지 과실 비율이 확정 안 돼서요, 이런 애매한 핑계는 절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 나옵니다. 바로 10일입니다. 만약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좀 미루려고 한다면요,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, 즉 문서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왜 돈을 못 주는지 증명해야 할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보험사한테 있다는 거예요. 10일 안에 왜 지급을 못하는지, 언제까지 조사가 끝나는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핑계는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. 만약 1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서면 통보가 없다. 그럼 그 순간부터 그냥 부당하게 지급을 미루는 걸로 간주되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싼 지연 이자가 바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. 결국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어떤 보험사도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. 이 가지급금 제도가 바로 여러분을 지켜줄 최고의 보험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겁니다. 더 이상 돈 때문에 쫓기듯이 불리한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나중에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요구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꼭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